터치 예제들로 선 그리기, 궤적 그리기, 스와이프와 핀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시스템을 이용한 몇 가지 예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 그리기 예제는 한 손가락으로 터치를 시작한 시점에서 떼는 지점까지 선을 그리겠습니다. 터치를 완료한 후 다시 터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생성됐던 선은 지우고 새롭게 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선 그리기 예제와 유사하게 궤적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은 이전에 그렸던 것이 남아있지만 궤적은 이동하게 되면 잔상만 남고 이전에 그렸던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스와이프 검출 예제는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일정 시간 이내에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면 스와이프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핀치 검출 예제는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히면 이 제스처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UI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선 그리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그리는 시점, 그리는 위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선 그리기 시작은 터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을 때 이동 지점까지 선분을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선분이 계속 연결이 되다가 마지막에 터치를 떼게 되면 그리기가 종료됩니다. 이 시점들은 인핸스드 터치 스포트 기능의 On Finger Down 이벤트에 그리기 시작 함수를 등록하면 되고 이동할 때마다 발생되는 이벤트인 On Finger Move에 그리기 진행을 위한 함수를 등록합니다. 터치를 뗐을 때는 On Finger Up 이벤트가 발생되지만 이 시점에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기 시작 함수에서 기존에 그려진 선이 있다면 초기화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터치 컨트롤스라는 인풋 에셋을 만들어 놓고 액션으로 터치 포지션을 만듭니다. 이 액션의 타입은 밸류 타입으로 벡터2 타입을 입력받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그릴 때는 빈 게임 객체에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를 부착하면 됩니다. 이 컴포넌트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입력된 점의 위치들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는 이 포지션스에 점의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세 개의 위치가 있다면 첫 번째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점을 연결하게 되면 두 개의 선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결된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점들 중에 루프가 체크되어 있으면 처음과 끝부분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게 되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과 끝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선을 그릴 때는 어떤 굵기냐가 필요하죠. 이 굵기는 기본적으로 1의 크기로 그리게 됩니다. 전체 선분의 길이를 1이라고 봤을 때 선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한 크기가 되고 이 선을 더블 클릭하면 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키 지점을 기준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의 굵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1.0이 되다가 마지막 부분을 0.5 지점으로 해두게 되면 시작 지점은 1이지만 끝부분은 0.5의 두께로 가늘어지게 됩니다. 선을 그릴 때 색은 이 컬러로 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색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설정한 색을 변경할 수 있는 쉐이드를 써야 됩니다. 선을 그릴 때 시작 부분과 끝 지점에 절단면을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 부분은 아니라 중간에 꺾이게 되면 곡선 부분이 생기죠. 이런 부분을 얼마나 둥글게 표현할지를 이 코너 벌텍스와 엔드캡 벌텍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숫자를 올리면 좀 더 둥글게 됩니다. 이 라인 렌더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스크립트로 이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를 얻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인 포지션 카운터를 통해서 선분의 개수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이 선분을 세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값을 0으로 만들게 되면 사이즈가 0이 되니까 선분이 지워진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setPosition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가 인덱스를 나타내게 되고 두 번째가 그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점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선분을 하나씩 추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 처음에 한 선을 그을 때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하겠죠. 예제로 드로우 라인 컴포넌트를 빈 게임 객체에 넣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드로우 라인 컴포넌트는 터치 컨트롤스라는 에셋 파일을 이용합니다. 이 에셋 파일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터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 멤버 변수는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르치기 위한 멤버 변수고, previous force는 이전에 마지막으로 터치가 되었던 스크린 좌표 값을 갖습니다. 선을 긋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길이를 0.1로 잡았습니다. 먼저 어웨이크에서 터치 컨트롤스 게임 객체를 만들어서 터치 컨트롤스 에셋에 있는 액션들을 가르칠 수 있게 셋업을 시킵니다. Enable과 Disable에서 이 터치 컨트롤스를 Enable 시키고 Enhance 터치 스포트를 Enable 시킵니다. 마우스로 터치한 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터치 시뮬레이션 .enable을 실행을 시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Enhance 터치에 touch.onFingerDown에 onDrawStart 함수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호출이 되는 이벤트인 onFingerMove에 onDrawMove 함수를 등록을 시킵니다. onDrawStart 함수는 시작하면 점의 개수를 0을 만듭니다. 이 문장은 기존에 선이 그려져 있다면 지우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터치된 위치를 읽어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월드 포인터 좌표값을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터치된 위치에 월드 좌표를 찾았으니까 이 지점을 기준으로 최초의 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카운트 값을 증가하고 set 포지션을 통해서 인덱스 0에 현재 위치 값을 넣습니다. 현재의 포지션 카운트 값은 1이니까 1에서 1을 빼면 0이 되죠. 즉 인덱스 0에다가 현재의 월드 좌표 값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점을 가장 최근에 들어간 월드 좌표 값으로 넣어줍니다. 터치된 이후에 move 할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먼저 터치 위치에 대한 3개 좌표 값을 구합니다. 현재 이동된 좌표 값이 기존에 있었던 위치로부터 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를 넘어가면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리는 방법은 현재 이 좌표를 추가해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 추가하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 코드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한 개의 점이 있으니까 성분 한 개를 추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터치 컨트롤스 S 파일을 만듭니다. 터치 컨트롤스는 터치 액션 맵에 터치 포지션 액션이 있습니다. 터치 포지션은 밸류 타입 액션이고 컨트롤 타입은 벡터2입니다. 바인딩은 터치 스크린에 프라이머리 터치에 포지션으로 해둡니다. 터치 프레스는 이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빈 게임 객체에 드로우 라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해둡니다. add 컴포넌트로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실행을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함에 따라서 선이 그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새롭게 선을 긋게 되면 성분이 그어집니다. 성분이 그어질 때마다 점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터치를 하게 되면 사이즈가 0으로 되고 드래그를 해서 터치를 움직이면 점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색깔이 흰색인데 왜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냐면 머티리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인 렌더러의 머티리얼에 보면 현재 넌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클릭을 해서 드로우 라인 머티리얼을 넣습니다. 그리고 색을 시작은 흰색으로 해서 끝나는 부분은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시작은 흰색이고 끝부분이 녹색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의 굵기가 시작은 1로 하고 끝부분은 0.5 정도로 낮추게 되면 시작은 1이지만 끝으로 되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죠. 선을 긋게 되면 시작은 1이지만 끝부분은 0.5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드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값을 올려주면 선을 그렸을 때 끝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 그리기에 이어서 궤적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궤적을 그리는 방법은 빈 게임 객체에 트레일 렌더러 컴포넌트를 부착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게임 객체를 움직이게 되면 잔상이 남습니다. 궤적은 터치를 한 상태에서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터치를 시작했을 때 이 궤적 객체를 액티브 시키고 터치가 끝나게 되면 디액티브 시키면 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Enhanced Touch Support의 On Finger Down에서 궤적 객체를 액티브 시키고 On Finger Up에서 궤적 객체를 디액티브 시키면 되겠죠. 액티브 상태에 있는 궤적은 터치를 이동하게 되면 같이 이동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할 트레일 스크립트에서는 무한 루프를 도는 코루틴을 이용해서 매 프레임마다 터치 위치로 궤적 객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터치가 이동될 때마다 호출되는 콜백, 예를 들어서 온핑거 무브 이벤트에 현재 위치를 찾아서 궤적 객체를 이동시키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터치 위치는 선 그리기와 마찬가지로 터치 컨트롤스 액션 에셋의 터치 포지션 액션에 있는 이 위치를 읽으면 됩니다. 먼저 트레일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트레일 멤버 변수가 트레일 게임 객체를 가리키게 만듭니다. 트레일 게임 객체는 빈 게임 객체에 트레일 렌더러 컴포넌트가 붙은 게임 객체입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온핑거 다운에 온드로 스타트 함수를 등록시켜주고 온핑거 업에 온드로 엔드 함수를 등록시켜줍니다. 온드로 스타트 함수는 터치된 현재 3개 좌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좌표로 이 트레일 게임 객체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기 전에 이 트레일 객체를 액티브 시키고 온드로 엔드에서는 이 트레일 객체를 디액티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온드로 스타트에서는 트레일 게임 객체를 이동시킨 다음에 드로 트레일이라는 코루틴을 시작시킵니다. 드로 트레일 코루틴은 무한 룹을 돌면서 현재 터치된 3개 좌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좌표 값으로 트레일 게임 객체를 옮깁니다. 온드로 엔드에서는 터치를 뗐기 때문에 이 코루틴을 중단을 시킵니다. 트레일 2 스크립트는 트레일 스크립트와 대부분 유사합니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스타트에서 온핑거 무브 이벤트에 대해서 온드로 무브 함수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온드로 무브는 현재의 터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로 트레일 게임 객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드로 스타트 함수에서 현재의 터치 위치로 트레일 게임 객체를 옮기는 것은 똑같지만 코루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드로 엔드에서도 코루틴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객체 이름을 트레일이라고 만듭니다. add 컴포넌트로 트레일 렌더러를 붙입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더 만들고 이 게임 객체에 트레일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트레일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트레일 스크립트에 트레일 멤버 변수에 트레일 게임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트레일 렌더러 컴포넌트를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머티리얼이 없습니다. 새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트레일 머티리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쉐이드 타입을 리거시 쉐이더에 파티클스에 애더티브로 만들겠습니다. 색깔을 검은색에 가깝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 트레일 머티리얼을 트레일 렌더러에 넣어줍니다. 트레일 렌더러의 타임은 5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상이 5초에 걸려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0.2초로 짧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트레일 게임 객체를 디액티브 상태로 만듭니다. 실행을 합니다. 터치해서 드래그로 트레일 렌더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일 스크립트를 삭제를 하고 트레일 2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트레일 멤버에 트레일 게임 객체를 연결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터치 드래그로 트레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선 부분과 차이를 느끼기 어렵죠?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트레일 게임 객체는 그대로 사용하고 트레일 게임 객체의 위드스를 0.25로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스와이프 디텍트 함수를 붙입니다. 스와이프 디텍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스와이프 디텍트 스크립트의 트레일 게임 객체를 트레일로 연결시켜 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스와이프 라이트라고 잘 나오죠? 왼쪽으로 스와이프 레프트, 밑쪽으로 스와이프 다운, 위쪽으로 스와이프 업으로 잘 디텍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치 검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핀치란 집게를 의미하죠. 집으려면 손가락 2개가 필요합니다. 2개의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이 2개의 손가락을 오므리면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이 두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 카메라가 멀어지는 줌아웃이 되고 두 손가락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면, 즉 두 손가락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줌인이 되어서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화면이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초기에는 G좌표가 마이너스 10에 위치하고 있다가 줌인과 줌아웃에 따라서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3 사이를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핀치를 검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먼저 두 개의 손가락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퍼스트 포지션 액션과 세컨드 포지션 액션을 정의합니다. 퍼스트 포지션과 세컨드 포지션은 value vector 2 타입으로 지정을 합니다. 바인딩은 퍼스트 포지션인 경우에 첫 번째 손가락인 터치 샵 0의 포지션과 바인딩을 하고 세컨드 포지션은 두 번째 손가락인 터치 샵 1의 포지션과 바인딩을 합니다. 터치는 0번부터 9번까지 10개의 손가락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핀치를 위해서는 손가락 위치뿐만 아니라 핀치를 검사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검사 시점을 위해서 세컨드 컨택이란 액션을 정의합니다. 이 액션은 버튼 타입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접촉이 됐을 때 시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터치 샵 1에 터치 컨택트와 바인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바인딩을 시키면 버튼 타입이기 때문에 터치를 시작했을 때 스타티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터치를 떼게 되면 캔슬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손가락을 붙여 있는 동안에 줌인과 줌아웃을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루틴으로 구현을 합니다. 앞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핀치 디텍트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에다가 핀치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퍼스트 포지션, 세컨드 포지션, 세컨드 컨택트가 정의된 핀치 컨트롤스 인풋 액션 파일을 위해서 핀치 컨트롤스 멤버 변수를 만듭니다. 어웨이크에서 핀치 컨트롤스 객체를 생성해서 이 액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on enable에서 enable 시켜서 ESF 파일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핀치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점을 위해서 핀치 컨트롤스의 터치의 세컨드 컨택에 스타티드에다가 onPitch start 함수를 등록시켜주고 cancelled에 즉 손을 뗐을 때 onPinch end 함수를 등록시켜줍니다. 핀치 스타트에서는 먼저 두 개의 손가락의 위치를 저장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start first pose 변수에는 첫 번째 손가락의 vector2 좌표값을 읽고 start second pose에는 두 번째 손가락의 좌표값을 읽습니다. 그리고 detect pinch 코루틴을 실행을 시킵니다. 이 코루틴은 두 손가락 위치값을 인자로 줍니다. detect pinch는 이 두 손가락 위치로부터 거리를 먼저 구해 놓습니다. 그리고 무한루프를 돕니다. 무한루프 내에서는 현재의 두 손가락 위치를 end first pose와 end second pose 위치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리값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거리와 처음 두 손가락 거리의 차이를 구해서 줌 함수의 인자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대 거리에 따라서 카메라의 G좌표를 변경을 합니다. G좌표는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3 사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massF 클램프 함수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카메라의 현재 G좌표의 위치에 이 relative distance를 더한 값이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G포스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손가락을 떼게 되면 onPinch end에서 이 코루틴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핀치 디텍트는 두 개의 손가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치 시뮬레이션을 할 때 손가락 한 개만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손가락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에서 실행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편집기에서 바로 테스트 해보면 개발할 때 좀 더 용이하겠죠.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두 번째 손가락의 위치를 제로의 위치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디텍트 핀치에서도 두 번째 손가락 위치를 제로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스트를 할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의 위치를 제로로 고정시켜 놓고 첫 번째 손가락의 위치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까이 가게 되면 줌아웃, 멀어지게 만들면 줌인이 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손가락에 터치 컨택트로 세컨드 컨택트를 바인딩을 시켜줬다가 이게 잘 동작하게 되면 세컨드 컨택트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 두 번째 손가락에 터치 컨택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원래 있었던 이 코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핀치 디텍션을 위해서는 마우스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마우스로 한 개의 손가락만 이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핀치는 두 개의 손가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기본 세팅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세션에서 큐브 게임 객체를 만듭니다. 위치를 원점으로 하고 카메라가 큐브 객체를 잘 보기 위해서 클리어 플래그가 스카이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솔리드 컬러로 바꿉니다. 큐브가 훨씬 더 잘 보이죠? 이제 이 화면을 휴대폰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바꿔줍니다. 파일에서 빌드 세팅에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모듈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유니티 허브로 설치하라는 게 나옵니다. 유니티 허브로 설치를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빌드 스포트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오픈 JDK와 안드로이드 SDK and NDK 툴이 필요합니다. iOS인 경우는 iOS 빌드 스포트를 하면 됩니다. 단 애플인 경우는 PC에서는 안되고 맥 컴퓨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컨티뉴를 누릅니다. 인스톨을 합니다. 모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빌드 세팅을 다시 살펴보면 스위치 플랫폼을 합니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세팅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현재 씬을 저장을 합니다. 씬 이름을 핀치 그젠플이라고 짓겠습니다. 빌드 세팅에서 Add Open 씬을 합니다. 핀치 그젠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집기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개발할 때는 Development 빌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원래 앱으로 퍼블리시 할 때는 여러 설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Development 빌드를 체크하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됩니다. Build and Run을 실행하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 다음에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시킵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앱만 만들게 됩니다. Build and Run을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확장자가 APK인 파일입니다. 어디에 이 파일을 저장할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름을 핀치라고 짓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꽂고 USB 디버깅 모드가 이네이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빌드 앤 런이 안되면 빌드를 통해서 앱을 만든 다음에 이 앱을 지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보내서 그렇게 설치를 해도 됩니다. 핀치 APK를 만들겠습니다. pinch.apk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지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휴대폰으로 전송을 해서 휴대폰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지메일로 APK 파일을 보냅니다. 휴대폰에 지메일로 보낸 핀치 APK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합니다.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pinch.apk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가 안된다고 나오고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설정에서 변경을 해줍니다. 드라이브 앱에 있는 파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어서 설치를 합니다. 무시하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열기를 선택합니다. 게임 화면에 있는 큐브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핀치 예제를 위해서 핀치 컨트롤스 액션 exe 파일을 만듭니다. 이 exe 파일은 액션 맵으로 터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액션을 3개를 만듭니다. 펄스 포지션은 액션 타입을 value로 하고 컨트롤 타입을 vector2로 합니다. 세컨드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스 포지션은 바인딩을 터치 스크린에 터치 샵 0의 포지션을 잡아주고 세컨드 포지션은 바인딩을 터치 샵 1의 포지션으로 잡아줍니다. 세컨드 컨택은 버튼 타입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바인딩을 테스트를 위해서 먼저 터치 스크린에 터치 샵 0의 터치 컨택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에 접촉된 걸로 콜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핀치 디텍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핀치 디텍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위해서 onPinch start에서 두 번째 손가락 위치를 제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detect pinch 함수에서도 end second pose 값을 벡터 제로를 해서 00로 만들어 줍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멀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확대가 되죠? 반대로 이제 가까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축소가 되죠?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했다, 축소를 했다. 더 이상 줄여도 우리가 지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onPinch start에
스타트 세컨드 포스를 원래 값으로 세팅을 해주고 디텍트 핀치도 원래 값으로 바꿔줍니다. 저장을 하고 핀치 컨트롤에 세컨드 컨택트도 원래 있어야 될 터치 샵 1의 터치 컨택트로 바꿔줍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빌드 세팅에서 빌드를 합니다. pinch.apk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기존 것을 바꿉니다. 씬을 저장해 줍니다. 휴대폰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핀치로 두 개의 집게 손가락을 댄 다음에 축소, 확대, 축소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터치 예제들로 선 그리기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빈 게임 객체에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를 부착하고 이 컴포넌트에 점을 추가하여 선분을 그릴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온핑글 다운, 온핑글 무브를 활용하여 선을 그리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궤적 그리기 예제도 빈 게임 객체에 트레일 렌더러 컴포넌트를 부착하면 됩니다. 온핑글 다운, 온핑글 무브, 온핑글 업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와이프와 핀치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